네, 안녕하십니까. 평택 지자역세권 보상대책위원회 이유채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대책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르는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좀 갈등 같은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화성 어촌지구에 이병찬 위원장님 모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대책위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저희한테 아마 슬기로운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원장님 모셨습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화성 어촌지구의 이병찬 위원장입니다. 우리 이유채 위원장처럼 전 말은 잘 못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걸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에 이제 그 지구지정이 저희가 23년 6월 15일 날 공람 공고가 됐고 24년 12월 30일 날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이제 떨어졌습니다. 사업 인정고시가 떨어졌는데 그 지구지정 떨어지기 전까지 5번 정도를 저희가 민간공협의체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지구지정 떨어지고 나서는 처음으로 민간공협의체를 했었는데 저희가 일단 대책위가 이제 조금 크고 작고 뭐 10분, 2분, 뭐 1분 이렇게 있는 소 대책위도 있고 이제 큰 대책위도 있고 그런데 대책위 분들이 한 11분 정도가 가서 있다 보니까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돌아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LH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인사 정도로 끝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또 대책위끼리는 서로 이렇게 좀 서로 협조가 안 되고 좀 비방도 하고 경쟁의식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대책위에 처음에 생긴 의도 자체가 조금 빗나가고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지금 이병찬 위원장님께서 저희 대책위 활동에 대해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우리 이유채 위원장 고생 많으시고요. 이제 민간공협의체가 본격적으로 이제 이 개발 사업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뭐 이제 많은 의견이 개진되고 또 주민들이나 토지주들이 원하는 게 뭔지 사업 시행자나 이제 그다음에 평택시도 아마 듣게 될 거고요. 그런 자리에서 이제 심도 있게 논의가 될 건데 그게 이제 차수가 여러 이제 횟수가 되게 되면 더 깊이 있는 이제 그런 뭐 논의를 하게 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책위도 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유채 위원장 잠깐 말씀 이제 들어보니까 이제 대책위가 이제 아무래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업도 지구가 이제 면적이 넓다 보면 대책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민관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대책이죠. 대책위가 결국은 이제 여기 지제 역세권에 그 지구의 이제 모든 토지주를 대표하는 이제 기구인데 그게 이제 어떤 어느 특정한 지역이나 뭐 이런 어떤 이제 행정구역상 어떤 그런 뭐 리나 이런 것 구분 때문에 대책위가 여러 개가 생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민간공 협의체는 그 대표 기구라는 사람들을 이제 모아놓고서 같이 협의도 하고 논의도 하는 건데 그 안에서 만약에 각자 뭐 이견이 있더라도 그 자기의 의사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정상적인 거지. 거기서 예를 들면 뭐 생각이 틀리다고 반대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손해죠. 왜냐하면 뭐 LH공사든 평택시든 그들 입장에서 보면 주민들 목소리가 여러 가지로 표출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비방하거나 이러면 결국 그들이 뭐 원하는 대로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건 뭐냐면 힘이 분산된다는 걸 의미하고 뭐 그런 건 결국은 그런 토지주나 주민들한테는 결코 유리한 측면이 아니죠. 이건 천천히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은 지금 23년도에 공람공고 나왔고 24년도에 지구지정 떨어질 때까지 저희는 또 이제 수용 준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수용을 받아들일. 어차피 우리가 아무리
그 환지를 외쳐도 환지를 해주지 않는 걸 알지만 했죠. 왜냐하면 사업비 같은 거 올리는데 어쨌든 LH한테 만만하게 보이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에 했죠. 그런데 제가 이제 전국 위원장님들한테 여쭤보고 이거 자료를 찾아봐도 LH는 우리 뜻을 이게 따라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수용에 대한 준비를 정말 이제 완벽하게는 못했겠지만 거의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평택에 한 40년 정도 살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고향이 여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저는 이 그 137만 평 안에 수용조구 안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바로 옆에 동네에 사는데 일단은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계속 이거 원주민이다 원주민 아니다 이거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좀 분리를 시켜서 서로를 좀 불편하게 하면서 대책위를 공격하고 뭐 심지어는 그 저가 뭐 예를 들어서 계획부동산, 부동산하는 그 떴다방이다 이런 소문까지 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은 그 부동산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건축학과를 나와서 설계 쪽에 일을 하는 사람이지 그런데 아닌 거를 아는 분들도 계속 이 대책위 위원장을 흔들고 비방하고 이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일을 저희는 해오고 있거든요. 제가 정말 그 제 직업도 이렇게 팽개쳐주고 지금 우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니는데 그렇다면 일반적으로는 내가 못하는 일을 상대방이 하면 감사해야 될 일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계속 비방으로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저는 사실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 그거 뭐 아닌데 잊어버려 이러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여자라서 그런가 봐요. 송곳으로 이렇게 찔리는 느낌이고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바라는 거는 이 대책위에서는 어떤 한 군데를 지정해서 잘해달라고 LH랑 싸우는 거 아니거든요. 전체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이 비방이 정말 힘들고 이 비방이 계속 다가오면은 토지주 전체한테 저는 손해가 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네. 그 참 그 사람을 인신공격하는 게 가장 힘든 거죠. 왜냐면 사실관계가 없는 얘기를 갖다가 이렇게 끌어다가 막 비방해서 상처를 주고. 근데 그게 결코 뭐 대책이나 토지주한테 유익한 게 뭐가 있나요? 전혀 도움 안 되는 그 행동들이죠. 제가 좀 재미난 얘기 하나 할까요? 이솝우화에 세 마리의 소 얘기가 있거든요. 이솝우화 아시죠? 네. 거기에 얼룩소, 그다음에 붉은 소, 검은 소라는 이제 세 마리 소가 있었는데 그 사이가 굉장히 좋고 그랬었어요.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그 세 마리 소가 항상 같이 대응을 하니까 잡아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하루는 얼룩소한테 가가지고 야, 그 붉은 소가 자기가 힘이 제일 세가지고 너희들 걔가 보호하고 있대 이렇게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붉은 소한테 가가지고 야, 얼룩소가 자기가 제일 힘이 세가지고 자기가 다 너희를 보호하고 있대 이렇게 이간질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싸움이 된 거예요. 이제 검은 소가 나타나가지고 야, 싸우면 안 돼, 싸우면 큰일 나, 우리 사자가 공격하면 우리 큰일 난다. 그런데도 얼룩소하고 붉은 소가 막 뿔이 빠질 정도로 싸운 거죠. 그리고 이제 뭐 각자 이제 그렇게 풀 뜯고 있는데 사자가 이제 뭐 한 마리씩 다 잡아먹은 거죠. 뭘 얘기하겠어요? 이솝우화가 뭐 애들 위해서 쓴 책이라 하지만 사실 우리 삶에 그대로 보여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사자한테 대응하려면 토지주들이 대책위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도 그 거대 기구나 거대 기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데 서로 자기가 힘이 좋다고 힘이 세다고 그래야 되는 순간 망하는 거죠. 그것처럼 이제 우리 여기 평택 지제 역세권에 대책위가 상호간에 서로 협력하고 협조할 때는 그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하고 또 각자 자기 활동을 하고 소풀 자기가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소 뜯어 먹듯이 각 대책위에서는 자기 대책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활동을 하고 그리고 또 힘을 합쳐서 민간공업 할 때는 같이 또 뜻을 모아가지고 해야 되고 이래야지 가장 좋은 성과를 내죠. 근데 거기에서 일면 뭐 힘이 좀 있어 보인다고 공격을 하거나 그것도 가장 안 좋은 것이 이제 인신공격인데 저는 여기 유치위원장을 뭐 두둔하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누가 해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공동선, 그 공동선을 추구하잖아요.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 그게 가장 토지주한테 이익이 되는 게 무엇인지 같이 뜻을 머리를 맞대고 이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이제 많이 하소연을 했었죠. 예, 네. 예, 막, 그 유령 대책이라고 막 이런 문자가 나돌면서 이제 제가 하소연을 했었는데, 어쨌든 저희가 조금 이 목적을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는, 토지주들하고 잘 똘똘 뭉쳐서 LH한테 협상을 잘해서 수용을 당하면서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덜 보고 좀 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대책위가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LH는 그 개인하고는 상대를 안 하잖아요. 꼭 그 단체 대책이란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만들어진 건데 어쩌다 보니까 LH는 뒷전이고 우리 대책위끼리 서로 막 험당하고 경쟁하고 이런 게 처음에 대책위가 만들어지는 의도랑은 조금 빗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염려도 많이 되고 걱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대책위 활동이 사실 상당한 기간 동안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보상이 이루어지고도 보상 이후에도 또 계속 LH나 평택시하고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대책위가 존속 기간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게 활동을 하다 보면 피로감이 쌓여가지고 어떤 대책위는 위야무야 없어지는 그런 대책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사실 책임감이 없는 거죠. 왜냐면 마지막까지 그 활동을 해서 토지주나 원주민들한테 어쨌든 성과를 도출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책위는 계속 그 활동을 갖다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지 서로 뭐 일면 뭐 어쨌든 힘 빼기 하고 공격하고 이러다 보면 힘이 나중에 다 소진돼 가지고 그걸 끝까지 가지도 못하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아마 다 이제 같이 고민해서 거꾸로 힘을 서로 북돋워주고 이래야 될 것 같고요. 방금 우리 유천 위원장이 평택에 40년 살았다는데 40년 살았으면 고향이죠. 여기 원주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시화돼가지고 지금은 원래 원주민은 사실 별로 없어요. 저도 화성어천에 그 뭐 원주민이지만 거기에 원주민 비율이 사실은 진짜 그냥 원주민이라고 하면 아예 출생해서 거기서 계속 산 사람이 원주민 아니겠어요? 저는 나갔다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나갔다 들어왔으면 원주민 맞나요?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40년 살았으면 같이 뭐 원주민이라고 해서 뭐 더 무슨 혜택을 보는 것도 아니고 또 피해를 보는 것도 아니니까 그걸 같이 그런 것으로 서로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우리가 정치인한테 요구하잖아요. 뭐 정책 대결을 하라고 그런 것처럼 대책위도 진짜 토지나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그걸 잘 취합을 해서 그거를 LH나 평택시하고 잘 뭐 싸우든 뭐 어떻든 치열하게 다투든 해서 그 성과를 이뤄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일단은 지금 화성어촌 지구는 이제 지금 보상 들어가 있고 지금 네. 현재 재결 상태죠. 그리고 그 이제 유일하게 그 생계조합을 벌써 시작을 해서 생계조합 지금 사업을 하고 계신데 그 지난번 하남 교산 위원장님 만났을 때 대책위가 그냥 없어지니까 LH에서 네. 그 생계조합 일을 하나도 안 도와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화성어촌지구는 이제 그 지금 대책위 위원장님이 계시면서 그다음에 생계조합이 또 같이 하니까 일단은 굉장히 많은 힘이 되는 것 같아서 정말 사실은 저희는 많이 부러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이제 고향 땅이 다 수용되고 저희 삶의 터전이 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보상받고 고향을 떠나야 되는 상황인데 여기 평택 지제에도 뭐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활동이 어느 시점에서 뭐 보상, 그러니까 토지든 지작물이든 보상을 받고 나면 이주를 해야 되고 떠나게 되면 동력이 떨어지잖아요. 대책위 활동도 아무래도 치열하게 할 때와 보상 받고 난 후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랄까 강도랄까 이게 약화될 건데 중요한 건 그렇더라도 그 대책위가 없어지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없어진 이후에 그 전에 간접 보상에 관련된 것, 뭐 이주자 택지, 협의자 택지, 생활 택지, 뭐 대토 등등 뭐 그 간접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의견 개진이 되고 LH하고 또 계속적으로 얘기할 부분인데 대책위가 없어지면 이제 그런 게 연속성이 없어져서 LH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게 간접 보상이라고 또 보상이거든요. 또 중요한 그 보상이고요. 그래서 대책위는
이제 그런 것까지 염두에서 장기전을 하기 때문에 힘을 더 비축하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동력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뭐 협력하고 이런 게 더 중요하겠죠. 이제 위원장님께서는 저희 그렇게 막 이 다른 구역도 일어나요? 우리 평택만 일어나요? 이렇게 대책위를 싸우는 이유가 뭐일까요? 글쎄요, 이제 면적이 이제 큰 지구일수록 대책위가 왜냐면 행정동이 틀리거나 행정리가 틀리기 때문에 뭐 그런 이유로도 이제 대책이 여러 가지 생길 수가 있는데 그거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해서 그 대책위가 따로따로 놀면 결국 성과를 전혀 낼 수가 없다. 왜냐면 LH나 뭐 이런 국가기관, 국토부나 평택시에서 볼 때는 전체를 아우르는 어떤 연합 대책이든 뭐 전체 목소리를 대변하는 그런 조직을 아무래도 이제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지 막 개별적으로 쪼개진 거 여러 군데를 다 상대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지재 대책위도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연합 대책을 다 만들어서 이제 나중에 그 민간공 협의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같이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도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렇게 하고 있을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리에서 같이 서로 의견을 나눌 때 서로가 서로를 지원해주는 그런 측면으로 얘기해야지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마이너스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사실은 나라도 지금 시끄럽고 사실은 불안한 상태잖아요. 불안한 상태라서 지금 이제 저희가 지구지정은 떨어져 놓고 언제 보상이 이루어질는지 아직 이제 LH에 아무것도 잡혀있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서로 좀 대책위끼리 만나서 민간협의체 가기 하루 전날이라도 서로가 그 원하는 그 요구할 사항을 미리 좀 논의를 하고 그 다음날 그 자리에 참석해서 좀 목소리를 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그 1년 동안 계속 이거를 제안을 했었는데 이제 아직도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제 각자가 생각이 틀리다 해도 각자의 생각이 틀려도 결국은 공공을 위해서 잘 받는다는 목적은 큰 목적은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역시 우리가 합해야 되는 문제는 지주들이 또 불안해하세요. 지주들이 여기서 편지 저기서 편지 계속 보내다 보니까 불안해하는데 저 이거 역시도 그 LH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이 만든 법이겠죠. 그냥 LH 경기도 그다음에 우리 소유자 다 넣어주면 될 거를 꼭 이 동의서를 이제 받아와야지만 감정평가를 넣어준다고 하면서 이 동의서 받으면서 이제 민민 갈등이 지금 만들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이 지금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부탁드리는 거는 진짜 저희 대책위가 다 하나로 가서 똘똘 뭉쳐서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은 어떤 비법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이제 저도 뭐 2017년도에 공남공고되고 저희 화성어촌지구도 2017년도에 처음에 화성시에서 공남공고하고 그 후에 이제 LH가 이 사업을 가져가면서 2018년, 19년, 20년 뭐 이렇게 해서 뭐 거의 횟수로는 한 7, 8년을 이제 걸려가지고 보상이 됐는데 아직도 지금 재결 중이니까 뭐 아직도 한참 더 걸려야겠죠. 근데 이제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이제 대책위 활동을 하다 보면 참 힘들어요. 근데 특히 지금 이제 지재 역세권 대책위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공람공고되고 지구지정되고 지구계획 뭐 승인 나고 쭉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이제 이쪽 주민들이 이제 보상도 받게 되고 이렇게 갈 건데 토지주들이 직접 뭐 LH나 뭐 어디 평택시나 이런 데 가서 자기 뭐 권리나 이런 걸 얘기해봐야 그거 아무 소용 없거든요. 왜냐면 그 평택시나 LH가 개인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대책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다 의견을 모아줘서 가야 되는데 토지주는 불안하죠. 왜냐면 여기저기서 계속 무슨 뭐 우편물을 보내고 해서 뜯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뭐 이쪽으로 오라는 건지 저쪽으로 가라는 건지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토지도 불안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대책위들이 뭐 전체 토지주를 다 리스트해서 뭐 우편 보내고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어느 토지주들이 어느 대책위로 가서 뭐 같이 하든 그거는 이제 토지주의 뭐 자유재량이고 자유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어느 대책에 가 있든 간에 그 가장 근원적인 거 보상을 잘 받느냐 이 문제는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고 누차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LH나 이쪽에서는 결국은 뜻을 같이 다 모아서 가져온 것을 그걸 이제 의견 수렴됐다고 보고 그것을 LH나 그 국토부나 이런 데 인정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토지주한테 뭐 많은 뭐 우편물을 보내고 이런 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서 뭐 모아진 그 토지주들이나 원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이런 걸 갖다가 결국은 대책위 차원에서 같이 의견을 묶어 가든가 아니면 서로 뭐 하여튼 어떤 회의체를 만들어 하든가 그거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틀리긴 하겠지만 그렇게 뭐 만들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쌓여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하다가 뭐 동력 떨어졌다고 해체하거나 그만둬 버리면 누가 이거 책임집니까? 토지주는 누굴 보고 있다가 만약에 없어지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다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위원장님들 모임에 가보면 구리토평 같은 데도 바로 저희보다 지금 늦게 돼가지고 지구지형은 아직 안 떨어졌는데 그 대책위끼리 딱 합쳤어요. 지난 몇 달 전에. 근데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지금 오천지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제 그 대책위에서 같은 몫을 내다 보니까 수많은 그 성과가 있었잖아요. 이제 스마트팜이라든가 대터라든가 그 유료 택지라든가 이런 거를 원하는 곳에 다 배정을 받아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러운 상태인데 저희도 아마 이제 그렇게 될 날이 있을 거라고 저도 희망을 갖고. 그렇죠. 예. 네, 네. 그게 이제 대책의 활동이 이제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이제 접근해야 된다고 보는데 하나는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하고 이런 그 아주 뭐 온건한 방식이죠. 그렇게 하고 하나는 이제 투쟁하는 방식이거든요. 나가서 이제 결국은 싸우는 이제 방식인데 저는 두 가지가 다 병행된다고 봐요. 왜냐면 대화 없이 투쟁만 해도 안 되고 또 투쟁만 하고 대화가 없어도 안 되고 두 개가 잘 병행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제 왜냐면 뭐 그 편하게 가기 위해서 뭐 투쟁 안 하고 대화만 한다면 소기의 성과를 내기는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여기는 그렇게 치열하게 저기 재산권이나 생존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구나. 그냥 우리가 유도하는 대로 따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서는 투쟁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화성어촌지구에서는 우리 토지주한테 뭐 구호 비슷하게 저 유럽에서 그 뭐 속담처럼 전해온 말이라는데 이런 말을 제가 가끔 하거든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양들이 사자가 될 때까지 이런 말을 제가 구호처럼 얘기를 항상 했었습니다. 양이 사자가 될 수 있나요? 그런데 우리 토지주나 우리 국민들은 사실 양 같아요. 국가나 이런 공공기관에 비해서 보면 거의 양이죠. 그런데 자기 재산권이나 생존권 지키기 위해서 양처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투쟁할 때는 사자처럼 양이 사자 되는 것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만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또 대화의 어떤 장에 나가서 타협도 해야 되고 하여튼 두 가지를 잘 해야지만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구리토평이 뭐 여러 그 한 해 회의처를 만든 것은 저는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게 토지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다투는 것보다는 힘을 합치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느냐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했겠죠. 뭐 지제 역세권 지구도 마찬가지로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같이 힘을 합치는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대책의 길이 지금 한 몫을 낼 수 있도록 같이 갈 수 있도록 제가 더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한테 선배님이시니까 많이 조언 주시고 저희도 아마 오천지구의 길을 좀 따라갈까 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대책이 활동하면서 우리 이유채 위원장을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뭐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이렇게 뭐 성별로 구분할 건 아니지만 사실 여성분이 대책위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이게 일을 추진해 나간다는 건 사실 굉장히 또 어려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극복하고 여기까지 오신 것도 참 대단하시고요. 그런데 그거 왜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희생을 왜 해서 하겠어요? 자기 생업도 거의 팽개치다시피 하고 왜 하겠어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사회적 책임이라는 걸 다 갖고 사람이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의식이 더 있는 사람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유채 위원장이 그런 측면에서 아마 나서가지고 결국은 그런 토지주나 원주민의 대표자로서 이제 결국은 대책위를 꾸려서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 참 훌륭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이나 인신 비방이나 이런 걸 당하고 나면 사람이 참 많이 상처를 많이 받거든요. 아니, 부처님도 아마 그렇게 되면 하루 정도 누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해찬 위원장도 똑같이 그런 공격을 받으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주변에서 열심히 하라고 격려도 하고, 또 그런 또 상처를 받은 것 같으면 커피라도 한 잔 사주면서 위로도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결국은 지제 역세권 지구가 큰 성과를 내서 보상도 잘 받고 또 좋은 그런 지구로 개발이 돼서 결국 평택시에도 기여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일단 최선을 다해서 그 토지주분들의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는 대책위가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